네, 옥터디 기초행 기본생물 46장 동물의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이라는 건요, 사실 동물이 생활할 때 생활사에 있어가지고 여러 시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올챙이에서 성체가 될 때 엄청난 변화를 겪죠. 꼬리가 없어지고 갑자기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발생은 또 성체가 되어서도 생식소 속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또 발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발생 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배 발생을 다룰 거예요. 배 발생. 그래서 발생이라 하면은 앞으로 이 단원에서는 배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 나와 있는데, 자, 수정이라는 거는 정자랑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접합자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먼저 성계 수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계 수정 시기에 일어나는 첨체 반응 및 피층 반응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계 난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자 세포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래쪽에 이제 피층 과립이라고 하는 소낭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여러 가지 분해 효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 요 위로 이제 정자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이렇게 막 발달해 있습니다. 자, 조금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요 사이에 이제 그 수용체가 난황막이라고 부르는 얇은 막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막은 또 어디 붙어 있냐면은 다시 젤리층이라고 하는 가장 바깥쪽 막 안에 이제 수용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발생을 배울 때요, 우리 뭘 배울 거냐면은 캠벨에서는 성계,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이런 과정으로 배울 건데, 이게 보다 보면은 어디서는 성계 발생 과정을 배우고 어디서는 양서류 발생 과정을 배우고 어디에서는 또 조류 발생 과정을 배우고 또 어디에서는 포유류 발생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임용 강의 들어가면은 통합해가지고 각각 또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요렇게 나눠서 배우는 이유는 가장 초창기에는 이제 성계로 배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달하면은 양서류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조류만의 특징이 있고, 이 앞쪽에 이런 것들과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포유류의 또 발생 과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발생 과정을 시기별로 이렇게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포유류가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다른 동물들과 차이점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알려주긴 합니다. 자, 하지만은 그냥 임의에 이제 포유류도 아니고 뭐 성계도 아니고 어떤 생물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분할이 일어나는지, 분열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차이 같은 것도 조금 보시고요. 자, 먼저 그래서 성계, 지금 난자 구조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자세포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겠죠. 정자가 머리 쪽이 다가오고, 자, 제가 여기 끝에 뭐가 있다 했냐면 정자 전에 그려줄 때 이쪽에 첨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첨체 뒤쪽으로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자의 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꼬리인데 저 글자 때문에 그냥 지웠어요. 삭제된 부분이고, 뒤쪽으로는 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이제 발달돼 있을 거고요. 요 밑으로 이제 기저체가 있어가지고 중심립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첨체 뒤에 제가 아까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앞쪽에 첨체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밀어내면은 얘들이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얘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첨체 안에 있던 프로테이즈 가수분해 효소들이 막 이렇게 밖으로 방출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가수분해 효소들이 이 젤리층을 녹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쏙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정자 수용체 부위가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성계니까 바다겠죠. 바다 속에는 성계 정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생물들의 정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걔들이 여기 와가지고 붙을 수 있는데, 이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 난자가 아, 얘가 성계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간의 구분을 하는 기준이 이 수용체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첨체에서 지금 여기 미세 섬유 액틴 필라멘트가 점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자, 자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여기에 쑥 하면서 붙기 시작합니다. 자, 붙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세포질들이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정자의 세포질이 난자의 세포질과 융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냐면은 첨체 반응 요까지 지금 바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지금 접촉하고 융합을 했죠.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바다죠. 바닷물이니까 짜죠. 짜니까 나트륨 이온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됩니다. 이 나트륨 이온들이 이 난항막에 지금 합쳐지면서 구멍이 생겼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따라서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난자 안으로 이제 나트륨이 확산이 되면서 막이 플러스 이온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탈분극이랍니다. 플러스로 가는 거를 탈분극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원래 막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극이 떨어져 있는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거를 탈출했다 이거죠. 탈출해가지고 다시 플러스로 갔다.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참고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과분극이랍니다. 분극이 더 가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 가면 탈분극. 자, 어쨌든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플러스 이온 때문에 나트륨 이온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탈분극 상황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다수정 신속 차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뭐 다수정 급속 방지 시스템 혹은 뭐 다수정 신속 방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줄여가지고 그냥 빠른 차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단은 한 1분 정도만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런 빠른 차단은 체외 수정을 하는 지금 성게처럼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만 관찰이 되고 포유류 같이 체내 수정한 애들은 관찰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시험 나올 만해요. 자, 그다음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빠른 차단이 일어나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맨 처음 제가 그렸던 요 피층 과립 있죠? 자, 얘들이 여기에 이제 막 붙기 시작합니다. 달라붙어요. 자,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 과립 안에 이제 다시 글리코스 아미노 글리칸이라고 하는 개그라고 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배출돼가지고 이 정자가 결합하는 막 수용체들을 탈락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자, 탈락시켜버리고 그와 함께 이제 피층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 피층 반응은 사실 느린 차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느린 차단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난자에 제가 바깥에 젤리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밑으로 한 층을 더 그렸었죠. 사실 한 층을 더 그렸는데, 야, 저렇게 한 층을 더 그렸는데, 자, 얘가 뭐였냐면은 난황막이었습니다. 요 난황막이 수정막으로 변하게 돼요. 이런 거를 피층 반응이라 그러고, 이런 느린 차단, 즉 피층 반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까 빠른 차단은 체외 수정 동물만 관찰이 됐지만 느린 차단은 모든 동물에서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때 칼슘 이온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느린 차단이 일어날 때요. 이렇게 지금 성게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지금 난항막이 이렇게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면서 이 공간에 이제 위란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형성을 하고요. 이 사이에 아까 개그 같은 애들이 막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gat으로 해가지고 수정막이 형성이 되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 난황막이 없어요. 포유류는 없습니다. 포유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수정막이 형성되지 않고 밖에 있던 투명대가 이제 경화가 돼요. 젤리층 대신에 투명대라는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 걔들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자 가립에서는요, 지금 포유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성게 얘기했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 투명대를 원래 영어로 조나 펠루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앞글자 따가지고 ZP 이렇게 불러요. ZP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ZP2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당단백질이에요. 당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온 요소가 이 ZP2의 당단백질이죠. 당 부분을 절단합니다. 자, 근데 이 ZP2가 원래 뭐 하는 애냐면은 포유류에서, 즉 사람에서 정자의 첨체 반응을 유도하는 투명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당이 절단이 되면은 더 이상 정자가 첨체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면서 다수정이 일어나지 않고 처음에 정자 얘가 들어오면은 이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ZP2의 당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정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성게가 어디까지가 성게였고 포유류가 어디까지가 포유류였는지 구분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정자 핵이 난자로 그 다음에 유입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2 감수분열 중기에 얘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지금 성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수분열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 난자는 감수분열이 이미 끝난 상태의 난자입니다. 사람이랑 약간 달라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 상태로 성게는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자에 핵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난자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 발생 시작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대사 반응들을 시작하게 돼요. 자, 먼저 핵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 분열과 함께 이제 난자의 세포 호흡률하고요, 단백질 합성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게 기준으로 한 20분 있다가 사람 기준으로는 1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들어온 핵이 이제서야 핵융합이 일어나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수 분열을 완료하겠죠, 그 사이에. 그리고 핵융합 한 다음에 이제 DNA의 합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세포 분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하고 이제 90분 있다가 최초의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한 36시간 정도 있다가 수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요거 기준은 처음에 수정이 된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난 기준입니다. 90분 요것도 그렇고요. 핵융합부터 90분 뒤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시작하게 되면
되면은 이건 이제 수정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수정이 종료되었다. 아까 잠깐 말하다 말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2감수분열 중기에 이제 난자가 감수분열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제2극체까지 방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핵융합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자는 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자가 세포분열할 때까지. 자, 그 다음 칼슘 이온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이러면은 난자 활성을 얘가 또 유도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포유류에서의 수정 한번 봅시다. 앞에서 제가 살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포유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이 아니라 체내 수정이죠. 그래서 여성의 이제 생식 기관의 분비물에 정자가 습기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생식할 때 배웠죠. 정자는 처음에 이제 약간 딱딱한 상태로 나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운동성이 생겨가지고 수정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 30분쯤 있다가 자궁증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얘들이 풀어져가지고 액체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 투명대. 자, 투명대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세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쪽에 이제 전핵이 있고요. 그 바깥으로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자,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세포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분비 과립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성게랑 조금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바깥에 이제 수정막하고 젤리층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투명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약간 세포를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명대 자체는 종특이성이 없어요. 종특이성은 GP2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끔 옛날 교재 보면은 GP3가 이제 종특이성이 있다 나오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GP2로. 그래서 GP3로 외우고 있으신 분들은 GP2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GP3가 종특이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 알려져 있는 것은 GP2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에 글 설명으로 돌아갑시다. 여포 세포층을 먼저 통과하고 나서 정자가 만나게 되는 층 돼 있는데 이 바깥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여포 세포층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얘들이 약간 여러 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긴 한데 얘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여포 세포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안쪽에서 이제 난자를 직접 둘러싸고 있는 과립세포막층이 있어요. 자, 얘들은 따로 이름을 난구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갑시다. 사실 뭐 용어를 보통 혼용해서도 쓰는데 자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헷갈려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는 막 여포다 하고 어디서는 난구다 하고 이러니까 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대 한 구성 성분은 정자의 수용체로 작용한다 돼 있는데 이게 캠벨은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써 있고요. 사실상 이게 GP2입니다. 자, 그 다음 첨체 반응으로 정자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노출되며 그다음 이건 아까 성게랑 똑같죠. 난자의 세포막과 결합한다. 성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빠른 차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른 차단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얘들이 이제 수정을 하면서 다시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피층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깥에 있던 투명대가 나중에 경화가 된다 했죠. 딱딱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린 차단은 관찰이 돼요. 자, 참고로 그냥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이 GP2 있죠. 얘를 절단하는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이름은 오바스타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캠벨은 안 나오고 발생학 교재에 나오는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얘들이 GP2라는 당 단백질을 절단해요. 당 부위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수정을 방지하게 되고요. 또 몇 가지 기작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이제 난자에 이렇게 막 수정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이언 이온을 방출하는 아이언 스파크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언 이온들이 막 투명대에 붙게 돼요. 난자에서 튀어나온 애들인데 자, 이 아이언에 의해 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정자 첨체 요소에 포유류 정자 첨체 요소에 보면은 아크로신이라고 하는 애들과 그 다음에 MMP2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자의 첨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애들 이름입니다. 자, 얘들이 아이언에 의해 가지고 억제돼요. 그러면은 다른 정자들이 첨체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언 방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포유동물은 이제 수정할 때 정자에는 이주모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난자에는 주노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융복합체를 형성을 해야 수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난자에 있던 주노 단백질들이 원형질 막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얘들이 그냥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가지고 얘들이 없으니까 둘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복합체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이런 형태로 포유류에서는 느린 차단이 일어나게 돼요. 이번에는 발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발생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발생과 후기 발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초기 발생 과정 지금 얘들은 배아 발생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아가 발생하는 과정. 그래서 수정부터 해가지고 얘들은 배엽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자, 배엽이라는 거는 그 외배엽, 중배엽 그리고 내배엽 이렇게 3배엽으로 형성이 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몸의 껍데기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이렇게
이렇게 3개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 요까지를 초기 발생, 배아 발생 과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후기 발생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발생하는 과정인데, 자 여기는 이 삼배업이 형성된 다음부터 기관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은 처음에 이제 수정란 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점점 쪼개져요. 수정란들이 세포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얘들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를 난할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세포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얘들이 점점 분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막 쪼개집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상실배, 즉 뽕나무 모양처럼 오돌토돌토돌토돌한 막 이런 세포를 형성을 해요. 덩어리를 형성을 합니다. 요거를 상실배 이렇게 말하고요. 자 요 상실배가 나중에 형성을 하면서 안쪽에 빈 공간이 생겨. 그래서 절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포배 이렇게 부르고요. 이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여기서 한쪽이 이렇게 쏙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을 뭘 하냐면은 이따 뒤에서 할 거지만은 원구라고요. 입구 쪽이라 원구라 하고요. 그 안쪽을 원장이랍니다. 우리 소장 대장 할 때 그 장. 자 요런 게 이제 낭배기 때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신경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들 요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뭐 요런 게 하여튼 보이기 시작해요. 막 요런 것들이 막 관찰이 됩니다. 나중에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단면이에요.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 몸에 척싹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 쪽이다 그러면은 뇌를 형성하는 신경관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신경 재세포라 해가지고 뭐 하나 보이긴 하는데 이따 뒤에서 배울게요. 하여튼 요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초기 발생과 후기 발생은 어디서 나눠지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앞까지가 초기 발생, 배아 발생 과정이고요. 자 그 뒤에부터는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기관 발생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이 정확하게 자기 기관을 형성하는 기관 형성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다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난할부터 배워봅시다. 먼저 수정란까지는 아까 배웠죠. 수정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난할부터 볼게요. 그래서 난할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성장기가 없어요. 원래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쭉 크기가 커져가지고요. 원래 지원기 우리 앞에서 배웠죠. S기, G2기, 그리고 M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DNA를 합성하고 세포가 다시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원기와 G2기가 난할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DNA 분열하고 그냥 세포 쪼개지고 또 다시 DNA 합성해가지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런 과정을 그냥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SM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그냥 그대로 뚝뚝뚝 끊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포질이 증가하지 않고 빠르게 대신 분열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들이 그냥 이렇게 분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질량 증가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포 숫자는 늘어납니다. 분열하니까 숫자는 늘어나지만 세포의 크기는 세포당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포가 처음에 요만했던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만했던 게 한번 갈라지면 이렇게 될 거고요. 또 갈라지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포 크기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이렇게 분열된 세포들은 자기들끼리 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서로 이렇게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생긴 세포들 있죠. 이런 세포의 이름을 할구라 그래요. 할구, 블라스토미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유전자 발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즉 전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발생 시에는 자, 할구의 크기가 난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에 이제 미리 저장된 메신저 RNA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처음에 들어있던 요 큰 난자 안에 들어있던 메신저 RNA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들을 합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분열을 한 5번에서 한 7번 정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 분열을 한 다음에 안쪽에 이제 가운데 할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할구 세포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포배라는 거를 형성하게 됩니다. 얘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은 자, 세포들이 몇 개가 생기겠죠. 덩어리들이 생기면서 안쪽에 공간이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을 할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블라스토코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런 할구 세포들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죠. 그래서 얘가 포배가 됩니다. 블라스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아 속에 있는 공간 자체를 그냥 할강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공간 중에서 이제 포배기에 있는 이 할강을 포배라고 또 따로 이름을 칭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난할의 종류 봅시다. 자, 난할도요. 자, 그냥 막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갈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류와 형태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외울 게 많죠. 표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먼저 크게 나날은 완전 난할 이래가지고 전할이라거든요. 완전 난할하고 불완전 난할하고 이렇게 두 개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완전 난할 전할은 등황란과 중황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황란 같은 경우에는 적어놨죠. 난황 얘들이 작아요. 쉽게 말해서 계란 노른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적고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황란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많은 난항들이 식물극이라는 곳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 이게 난자라 하면은 난자의 난항 부분은 되게 조금만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퍼져 있는 겁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사람 난자 생각하면 돼요. 아까 앞에 계속 그려왔던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황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가지고 적당히 많다는 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난황이 많은 식물극이라는 곳이 있고요. 자, 위쪽에 이제 대야로 발달하는 동물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식물극, 동물극 그래요. 자, 그 다음 다시 불완전 난할은 단황란과 중심황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황란은 많은 양의 난황이 알 전체에 분포한다. 그래서 우리 계란 있죠? 계란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류가 여기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계란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계란 까보면은 뭔가 조그만 거 하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른자거든요. 노른자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사실 뿅아리로 발달하는 거고, 나머지는 노른자는 이건 다 영양 덩어리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난황, 이 노른자가 알 전체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게 단황란이고요. 자, 그 다음 중심황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난황이 알 중심에 분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테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가운데 난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형태가 있어요. 얘들이 갈라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방사형입니다. 방사형은 쉬워요. 처음에 이제 난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싹 갈라지고요. 또 그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러면은 몇 개 지금 세포가 되겠어요? 자, 세보시면은 지금 그림은 3개가 있지만은 한 번 갈라지고 한 번 더 갈라졌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게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다시 한 번 더 갈라져요. 그러면은 4개짜리를 또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애들을 방사형 난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극피동물들, 성게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창고기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선형 난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난자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그대로 갈라집니다. 자, 하지만은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잘려요. 아, 참고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리는 거를 경할이라고 하고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잘리는 거를 위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두 번은 이렇게 방사형처럼 잘려요. 자, 잘리는데 그러면은 위에서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겠죠. 똑같이 생겼을 텐데,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잘리는데요. 얘들이 잘리는데 이게 비틀면서 애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총 8개가 생기는데, 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얘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아까 방사형처럼 잘렸으면은 요 아래에 그냥 그대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들이 비틀면서 잘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옆으로 이렇게 관찰이 돼요.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얘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요쪽에서 위에서 보면은 비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를 나선형 난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들은 누가 이러냐면은 이제 환형 동물, 그 다음에 연체 동물, 그 다음에 편형 동물, 이런 애들이 나선형 난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좌우 상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처음에 이제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는데 나중에 모습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자, 얘들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쪽을 축을 해가지고 좌우가 대칭이죠. 이런 모양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누구냐면은 피낭류인 미색 동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좌우 상층형입니다. 자, 그 다음 회전형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사람이에요. 의류.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분열하느냐. 자,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분열합니다. 한번 이렇게 갈라져요. 자, 그런데 얘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열해요. 하나는 지금 세포 덩어리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경화를 하게 되고요. 자, 하나는 이렇게 위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얘들을 위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자, 얘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를 할게요. 그래갖고 여기서 본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C, D를 이쪽에서 보면은 C, D가 각각 보이겠죠. C, D가 있고 한쪽에는 A가 보이고 한쪽에는 B가 보이는 이런 식으로 난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유류하고 그 다음에 선형 동물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회전형 난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황란인 어근
어긋난 방사형이 있는데, 자 얘들은 양서류고요. 얘들은 아래쪽에 식물극을 가지고 있다 했죠. 식물극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위에서부터 속도가 달라요. 이렇게 한번 쪼개져 내려오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또 쪼개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식물극에는 잘 안 쪼개져요. 여기가 천천히 쪼개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요 가운데서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가 완료가 돼요. 자 그러니까 위에 방사형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싹 쪼개지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서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그래서 어긋난 방사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얘들이 양서류예요. 자 그 다음에 단황란입니다. 자 단황란도 좌우상층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불완전 난황한 애들은 난황이 많죠. 그래서 이게 바로 쫙쫙 쪼개지지 못해요. 그래서 위에서 일단 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쪼개지다가 이게 점점 자랍니다. 쪼개지는 게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돼요. 그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좌우상층형의 불완전 난황 형태고요. 자 이번에는 원반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반형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단황란이 있고, 자 그 위에서 세포 분열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렇게 두 개로 얘들이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들이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요. 쪼갠 겁니다.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애들을 원반형으로 나날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요거 누가 하는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좌우상층형은 연체동물 중에 이제 두 종류 있죠. 오징어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좌우상층형이고요. 자 원반형 같은 경우에는 조류, 어류, 파충류 이런 놈들이 불완전 나날 중에서 원반형으로 나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활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밑에 잠깐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간 과정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자 요렇게 난자가 있으면은 처음에 막 핵분열을 합니다. 핵분열을 한 다음에 이 핵들이 자 요 표면으로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들이 끝에 모이게 되고요. 자,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형태의 다핵체 세포가 관찰이 됩니다. 자, 얘는 거의 대부분의 곤충들이 이런 식으로 표할을 합니다. 이게 표면이죠. 표면 쪽으로 이렇게 세포질 분열을 하기 때문에 표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의 형태 형성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낭배 형성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배 발생 마지막 단계에서 형태 형성 과정이라는 거를 거치게 돼요. 형태 형성 과정 이라는 거를 배발생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형태 형성 과정은 요 세포 그룹들이 나중에 이제 조직이나 기관 형성이 일어나는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형태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낭배 형성 과정 동안에 포배 이제 표면에 있던 세포들이 막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원시적인 소화관을 형성하게 돼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 지금 공간이 소화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들어가면서 여기 있던 세포들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세포들 있죠. 여기가 내배엽이 되고요. 이렇게 떨어진 세포들이 중배엽이 되고요. 요 바깥에 있던 애들이 외배엽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성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져가는 거죠. 세포 운동성이 변하고 또 형태가 변하고 또 다른 세포들과 부착해서 변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기질 분자들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엽에 형성되어 있는데 뭐 히드라 같은 일부 방사형 대칭 동물들은 제가 전에 잠깐 그림 그려드렸죠. 절단면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외배엽, 안쪽에 내배엽. 이런 애들은 이배엽성이 되는 거고요. 포유류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좌우 대칭형으로 생긴 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삼배엽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중배엽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각각 뭐가 되는지 자 요것도 외우세요. 잘 나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외배엽, 배 외층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외배엽들. 자 얘들은 배 밖에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피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땀샘, 모낭 이런 것도 피부에 같이 박혀 있죠. 이런 애들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경계, 감각계 형성하고요. 우리 뇌에 있는 뇌하수체도 외배엽 유래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부신 수질도 외배엽 유래입니다. 피질 아니에요. 수질이 외배엽 유래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턱이나 치아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식세포도 외배엽 유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배엽입니다. 자 얘들은 두 배엽 사이에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중배엽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피부하고 내장기관 안쪽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중배엽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갖고 뭐 골격, 근육, 그 다음에 뭐 순환계, 심장이나 혈관, 그 다음에 림프계, 그 다음에 배설계, 콩팥죠. 그 다음에 생식계. 생식계에서 이제 생식세포는 아까 외배엽에서 유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진피들, 그 다음에 아까 부신 수질은 외배엽이었지만 거꾸로 피질이죠. 피질이 밖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들이 오히려 중배엽 유래예요. 요거 헷갈려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내배엽입니다. 내배엽은 얘들이 이제 활구 형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배엽을 형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이 아까 제가 원장, 즉 소화관이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계의 상피랑 여러 가지 부속기관들 얘들이 들어가면서 이어져 있는 간, 이자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호흡계, 배설계, 생식관 등에 있는 상피를 얘들이 구성하게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배설계 전체 자체는 대부분 중배엽 유래인데 이런 기관의 상피들은 이제 내배엽 유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흉선, 갑상샘, 부갑상샘 얘들도 내배엽 유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대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성게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 다음 조류, 포유류 이어가지고 쭉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성게 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포배기부터 시작해. 포배기는 안쪽에 포배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약간 아래쪽에 이제 식물극, 위쪽을 동물극 이렇게 부르는데 아래쪽에 있던 세포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와요. 이걸 이제 이입 현상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떨어진 애들을 간충직 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래쪽 식물판이 애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함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간충직 세포들이 이미 떨어져 나와 있고요. 얘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뭔가 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안에 포배강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이제 원구와 입구 쪽이 원구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관이 되는 원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장 끝에도 이제 간충직 세포들이 붙어 있는데 얘들이 요 활강 벽 쪽으로 해가지고 가느다란 사상 위족을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상 위족이 이 활강 벽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쭉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더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서 얘들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다닐 수가 있어요. 쭉 밀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이제 완전히 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붙어버려요. 자, 그래서 단면을 그냥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위아래가 이제 붙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는 뭐 아까 떨어져 있던 간충직 세포들이 이렇게 막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들어왔던 요쪽이 뭐가 되냐면은 항문이 되고요. 그리고 만나게 된 요쪽이 이제 입이 됩니다. 참고로 요 입쪽이 원래 처음에 정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침입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정자 침입 지점의 반대쪽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성게는 이렇게 이제 만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배체 히드라 있죠.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얘를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은 요런 주머니 모양이 되겠죠. 주머니 모양이 돼가지고 그냥 원구 자체가 그냥 장관이 열린 끝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드라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죠. 나중에 개체로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먹이를 먹었다가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다시 음식을 퇴하고 뱉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여기 포배강 있죠. 포배강이 여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포배강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요게 성게고요. 지금 삼배체 중에 플라나리아 있죠.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떨어진 간춘직들이 요 포배강 빈 공간을 그냥 나중에 꽉 채우게 됩니다. 꽉 채워가지고 그 공간이 이제 나중에 중배엽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요 안난 나중에 요 부분이 거꾸로 이번에는 플라나리아입니다. 입 쪽이 항문이 되고요. 처음에 들어갔던 쪽이 반대로 입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간 데가 입이죠. 이런 애들은 선구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성게처럼 들어간 쪽이 항문이 된 거, 이런 애들은 보구동물 이렇게 불러요. 성게나 사람. 자,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자, 이번에는 개구리의 낭배 형성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도 비슷해요. 맨 처음에 이제 포배기에 배강과 함께 개구리의 수정란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처음에 얘들도 이쪽에 병세포라는 부위에서부터 밀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원구가 시작되는 부위를 병세포라 그래요. 함입이 시작되는 부위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세포들이 말려서 내려오면서 얘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같이 말려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역시나 이런 식으로 원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바깥에 세포들이 이렇게 길려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참고로 만입이라 그래요. 만입.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를 회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온 애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내배엽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 원구 근처에 있던 세포들이 이제 같이 점점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안쪽에 있던 애들이 이제 중배엽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요 병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내배엽에 가깝고요. 쪽이 내배엽이고 요 약간 위쪽 있죠. 요쪽이 이제 중배엽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은 내배엽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중배엽이 될 미래 중배엽이 될 세포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장이 이제 점점 더 길어지게 되죠. 비슷합니다. 원장이 이렇게 조금씩 길어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회절로 외배엽들이 흘러 내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부위가 이제 중배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있다면은 요 포배강 있죠. 할강 얘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작아져요. 요렇게 작아지기 시작하고 중배엽들이 요렇게 위로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깊이 따라서 들어가고 요 할강 있죠. 할강은 쪼그라들면서 나중에 세포들이 다 차면서 그냥 약간의 잔여물만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배엽은 끝까지 요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최종적으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난황마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요 부위가 사실 내배엽으로 막히게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공간을 구분을 해보면요, 요 안쪽이 이제 원장 부위고요. 제가 지금 표현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이 중배엽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배엽이 덮고 있고요. 안쪽이 내배엽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구가 있던 부위는 난황마개라는 게 막고 있는데, 이 나중에 발생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얘들이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가지고 합쳐지면서 이쪽이 다시 항문 쪽으로 발달하게 되고, 여기 반대쪽은 다시 이어지면서 입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요 할강은 거의 뭐 여기 흔적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글 따라 지금 그린 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배 후기에 작은 만입,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들어가는 만입이 원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낭배 형성 과정이 시작되고, 자, 그 다음에 여분의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회절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벽과 중배엽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형성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미래의 외배엽이 될 동물극 세포들, 바깥쪽에 있는 동물극 세포들은 모양이 변하면서, 자, 외부 표면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쫙 퍼진단 말인데, 입체적으로 구형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원구 입구 쪽은 더 많은 세포들이 함입됨에 따라 가지고 배 양쪽 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구, 이거 원부가 아니고 원구입니다. 원구 배순부에서 양쪽 끝이 만나면서 원형의 원구가 형성된다 했는데, 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만나면은 여기가 동그랗게 되겠죠. 그러면서 구멍이 이렇게 원구가 원형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내부적으로 회절이 계속돼요.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흘러 들어가면서 내배엽하고 중배엽들이 쭉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배엽도 이렇게 제가 길어진다 그랬죠. 확장되게 돼요. 자, 그다음 6번 낭배 형성 과정 후기에는 이제 내배엽으로 둘러싸인 원장이 완전히 할강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아까 쭉 들어가면은 얘들은 거의 뭐 할강은 안 보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안쪽에 다 지금 내배엽이었죠. 내배엽들이 싹 다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형의 원구는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던 원구는 난황으로 찬 세포로 구성된 난황마개를 둘러싸게 되죠. 자, 그래서 난황마개가 이 원구 쪽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지금 그림 그린 거 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단면으로 그린 거고, 밖에서 보게 되면요, 밖에서 요 위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 하나만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보이게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 외배엽만 보입니다. 외배엽만 보이고 여기만 난황마개가 보여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요 그림 설명하다가 빼먹었는데, 자, 요 원구 배순부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원구 배순부는 뭐냐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요렇게 지금 회절에서 들어갈 때 요 윗부분 있죠. 여기를 원구 배순부 혹은 원구 상순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 부위가 이제 매우 유명한 부위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뭐 뒤에서 할 건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 위에가 이제 나중에 등이 되는데, 요 부위가 슈페만 형성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게 편입엔 잘 안 나오는데 뭐 미트나 피트 이런 데는 몇 번씩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요 부위를 잘라가지고 다른 요 발생 중인 개체에다가 이식을 하는 겁니다. 초기 낭배에다가 다른 개체 초기 낭배에다가 이식을 하니까 이식된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판과 신경관이 형성돼가지고 제2의 배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요 부위가 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경 외배엽을 형성하는 뭔가 물질이 있던가, 혹은 배 쪽으로 돼야 될 부위를 억제하는 신호가 뭔가 나오던가 요랬다는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자가 맞아요. 원래 여기가 이 부위가 있으면은,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배가 돼야 되는데 이 부위가 있으면은 배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등에 원래 그게 있죠. 척추가 있죠.
척추와 함께 그 안쪽으로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개구리는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뒤에 또 이어가지고 조류 봅시다. 조류는 양서류랑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조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계란이 있으면은 자 노른자가 있고요. 그 위에 배아가 되는 부위가 이렇게 여기가 노른자를 난황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에 이제 배아 부위가 있는데 자 요 부위를 이제 확대할 겁니다. 확대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자 요렇게 난자 즉 난황이 있고 여기 이제 절단해갖고 딱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요런 애들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 절단해서 본 거예요. 뒤에 이제 노른자도 이렇게 있고요. 훨씬 작아요. 작은데 조금 모양을 보여주려고 좀 크게 그린 겁니다. 밑에 난황이 훨씬 커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또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은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고 내부에는 할강 공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 윗부분이 이제 상배엽이고요. 상배엽에서 요 부위가 이제 외배엽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내려 들어오는데 요 부위가 이제 내배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상배엽이라 했죠. 자 이거 조금 구분을 하고 갑시다. 상배엽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을 전부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전에 이제 그러니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상배엽과 하배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이 상배엽이었고요. 요 아래쪽이 하배엽이었어요. 처음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상배엽에서 위쪽은 이제 외배엽이 되고요. 이렇게 밀고 내려 들어온 애들은 내배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또 뚝뚝 떨어지죠. 뚝뚝 떨어지는 애들은 이제 활강 속에서 중배엽을 형성하게 돼요. 그럼 하배엽은 어떻게 됐나요? 보면은 하배엽이 사실 요 밑에 있었죠. 밑에 있었는데 지금 내배엽들이 요렇게 돌아 들어오면서 얘들을 바깥으로 요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배엽들은 나중에 자라나면서 요런 식으로 주머니를 다시 형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배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그림을 제가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요렇게 지금 난황을 둘러쌉니다. 하배엽들이 요렇게 밀려나면서 지금 단면만 이렇게 그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하배엽은 나중에 난황 주머니로 이 난황을 둘러싸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함입이 일어나 있죠. 이 함입이 요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안쪽으로 같이 말려 들어가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쪽부터 시작해갖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요렇게 그렸지만은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요렇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작되는 요 부위 있죠.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은 헨셀 결절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 앞에 양서류 혹은 뭐 성게 여기서 배웠던 원구 배순부가 헨셀 결절이랑 마찬가지 부위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이쪽 부위를 이제 함입된 부위를 원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헨셀 결절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위에서 이제 관찰할게요. 얘를 약간 이렇게 회전시켜 봅시다. 회전시키면은 처음에 이렇게 헨셀 결절이 있다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이게 점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헨셀 결절만 남게 돼요. 이렇게 점점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갖고 헨셀 결절만 남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나중에 구멍이 돼가지고 항문이 되게 되고요. 그 반대쪽이 이제 나중에 머리가 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머리가 될 부위가 돼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처음 생긴 구멍이 항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류도 구구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림 바탕으로 또 글 한번 읽어볼게요. 낭배 형성 과정 동안 상배엽의 일부 세포들이 원조를 통해 배 내부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위쪽이 상배엽이라 했죠. 요 상배엽의 일부 세포들이 여기 구멍을 통해 가지고 배 내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세포들의 일부는 안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하배엽 세포를 아까 이렇게 밀어낸다 했습니다. 점점 밀어내고 내배엽을 형성을 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세포들은 측면으로 이동하여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활강 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중배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낭배 형성 과정이 다 끝날 때쯤에 이 배 표면에 남아있는 세포들 위에 있는 얘들은 이제 외배엽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난황을 덮은 거는 아까 밀려난 하배엽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람의 낭배 형성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포유류의 발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난황, 즉 노른자가 없죠. 난황이 없어가지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탯줄을 형성해서 모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발생 과정은 조류랑 좀 유사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수란간에서 먼저 이렇게 자궁이 있을 때 한쪽만 그릴게요. 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죠. 난자가 있으면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수란간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초기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궁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바깥 나중에 태반이 되는 영양세포들이 이렇게 층으로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에 뇌세포 덩어리 혹은 뇌세포궤라고 부르는 세포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제 요 공간은 보배강이 되겠죠.
혹은 할강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뇌세포계 같은 경우에는 배아줄기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양세포는 나중에 이제 태반으로 자라나게 되고 안쪽에 있는 요 뇌세포 덩어리들이 분열해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영양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배반포의 외부 상피세포층이에요. 그래가지고 배 형성에는 얘들은 관여하진 않고요. 아까 요 뇌세포 덩어리만 배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는 나트륨 포타슘 펌프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트륨 이온을 안쪽으로, 포타슘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내부에 이제 물을 삼투로 같이 빨아들여가지고 이런 팔강을 혹은 포배강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뭐 밑에 상배엽, 하배엽, hensel결절 요거 봅시다. 이거 앞에서 조리에서 다 했죠. 그래서 상배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되죠.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배가 되고 아니면은 양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배엽이나 양막을 나중에 형성하게 되고 하배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려나가지고 아까 난황 주머니가 됐죠. 자, 하지만은 포유류는 난황이 없습니다. 난황이 없기 때문에 난황 주머니는 나중에 이제 초기 혈구세포를 만드는 장소로 사용돼요. 이름은 난황 주머니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난황 주머니는 사실 배외막이라고 하는 4가지 구조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배외막이 뭐냐면은 요 난황 주머니를 포함해가지고 육모막, 요막, 양막 이렇게 더 있습니다. 얘들을 형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hensel결절 결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뇌나 척수가 형성되죠. 정확히 말하면 뇌 척수 형성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둡시다. 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낭배 형성 과정 봅시다. 배반포가 자궁에 도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방금 설명드린 이거예요. 그래서 도달했을 때 상태가 이렇게 돼요. 아까 여기 그랬죠. 여기가 자궁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고 참고로 배반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배 단계로 나날이 끝나가지고 100개가 넘는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빈 공간 주위에 이렇게 배열을 해 있는 상태를 배반포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착한 이제 배반포는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정일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상을 할 때는 셀 어드이션 몰레큘이라고 하는 영양세포에서 발현되는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CAM 이렇게 부르거든요. CAM 줄여가지고 얘들이 여기 이제 영양막에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자궁에, 자궁벽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궁 내막에 이제 분자들을 분해시키는 프로테이즈, 단백질 분해 요소들을 분비를 하면서 착상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은 세포 분열을 통해 두꺼워진 영양세포층은 얘들이 이제 두꺼워져요.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요 모체 조직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 안쪽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파고 들 때 이제 이쪽이 약간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나면서 안쪽으로 쭉 파고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영양세포 아층이 이제 자궁 내막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요. 얘들이 자궁으로 침투를 하면은 여기 있던 이 혈관들 있죠. 여기 있던 혈관들 중에 모세혈관들이 막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이쪽이 이제 피로 이렇게 차 있고요. 그 안쪽에 얘들이 쏙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영양세포층 조직이 모체 혈액에 잠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착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배반포의 뇌세포계 안쪽 얘들은 상배엽층과 하배엽층으로 이루어진 평평한 원반형의 배가 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영양세포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상배엽, 아래쪽으로 하배엽이 이렇게 평평하게 구성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3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배외막이 형성해가지고 한 10일에서 11일쯤 되면은 외막이 배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이 배 바깥에 어떤 특정 구조들을 얘들이 막 감싸게 됩니다. 이 바깥에 이제 모체, 이런 모세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이 바깥을 또 다른 말로 다핵 영양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분해가지고 안쪽은 이제 세포 영양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둘을 그냥 합쳐가지고 다 그냥 영양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낭배 형성에 시작해가지고 뭐 한 13일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이제 낭배 형성이 진행되면서 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의 3배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막, 육모막, 요막, 난항주머니 요 4개의 배외막이 되어 있는 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 이렇게 층을 하나 구성을 하고요. 밑으로 상배엽에서 떨어져 나온, 밀려 나온 중배엽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배엽들이 하배엽을 밀어내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조류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 중배엽들이 점점 밀려 나가면서 이렇게 얘들을 외배엽들을 둘러싸게 되고요. 이 내배엽들은 바깥으로 하배엽들을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자, 구분되시죠? 안쪽이 외배엽, 이 바깥쪽이 중배엽인데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배외 중배엽 밖에 있기 때문에 배외 중배엽 이렇게 부르게 돼요. 배의 바깥에 있는 중배엽이다. 배외
배외 중배엽.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대충 요 정도 잘라가지고 요 안쪽은 이제 중배엽이고요. 요 밑에 층은 내배엽, 밀려 나온 얘들은 하배엽입니다. 그리고 요 중배엽이 요 위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배엽들도 같이 둘러싸게 됩니다. 밖에 있는 얘들도 다 배외 중배엽이고, 요 중배엽들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와요. 뻗어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까 요 영양세포 있죠? 요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중배엽하고 바깥에 영양세포가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태반이 되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얘들 두 개가 나중에 태반이 돼요. 그 다음에 얘들 여기가 난황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양막이 됩니다. 그리고 요 태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실 그리면 요 밖에 이제 다행 영양만도 있죠. 얘들도 포함해가지고 태반입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묶으세요. 크게 묶어가지고 태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외막이 4개인데 지금 하나 안 했죠. 요막 안 했죠. 자, 요막 같은 경우에는 자, 요쪽으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요 탯줄 있으면은 이 탯줄의 반대쪽, 즉 배아의 이제 뒤창자 쪽에서 튀어나오게 돼요. 튀어나오는데 어차피 질소노폐물은 탯줄을 통해 가지고 다 제거가 되죠. 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반으로 다 배출을 해버리고, 요막은 나중에 그냥 태화해버립니다. 얘들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놔도 돼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양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막이 뭐냐면 우리 애기들 태어나고 나면은 양막으로 이렇게 막 감싸져가지고 애기들이 나중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양막으로 태어나는 자식을 갖는 개체들을 양막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양막류 동물들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가 있습니다. 얘들을 양막류라 그래요. 그래서 요 양막 주머니 안쪽에 이제 양수가 들어있고 그 안에 배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형성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먼저 개구리 배 신경배 형성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 쪽에서 우리 원래 개구리가 이렇게 원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생겼었죠. 자,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 단면을 보게 되면은 자, 맨 위에 외배엽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으로 중배엽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배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말려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깥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있죠. 요 단면을 지금 자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중배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얘들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배엽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척삭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척삭이라는 놈이 먼저 중배엽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얘들이 다시 등쪽 외배엽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게 돼요. 신호를 주게 되면서 등쪽 외배엽이 이제 미세섬유랑 미세소관이 재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미세소관이 이제 긴 쪽을 형성하고 미세섬유가 이제 짧은 쪽을 담당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두꺼워져요. 이렇게 미세소관이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쭉쭉 자라가지고 두꺼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꺼워지다가 다시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두꺼워지고 일부는 얇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함입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은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이제 신경주름이라 그래요. 요 두 곳 이해되시죠? 얘들의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은 요 위쪽이고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들어가는 부분 요쪽은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신경판 이렇게 불러요. 양쪽은 신경주름입니다.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이제 신경판이 만들어지는 단계의 배를 신경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금 요거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신경주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신경관의 형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신경판이 이렇게 이제 접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점점 심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좀 극적으로 그리면은 바뀌게 될 거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부위랑 지금 요 부위가 합쳐지면서 얘들은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쏙 떨어져 나와요. 즉 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척삭이 있습니다. 척삭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중배엽 줄에 척삭이 있고 신경판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단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관 형태로 생겼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신경관이랍니다. 신경관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엽산, 비타민 B9 있죠. 엽산이 결핍되게 되면은 얘들이 형성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해증, 척수갈림증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신경주름 있죠. 아까 여기 신경주름 쪽. 자, 이쪽에서 다시 신경릉세포라고 하는 놈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신경능선세포, 신경제세포 이런 애들을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이름 부른 애들을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얘들이 나와요. 자, 떨어졌는데 이거 아까 앞에서 본 중배엽이랑 다른 겁니다. 얘들 외배엽유래예요. 외배엽유래에 신경릉세포가
세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같은 말로 신경능선 세포, 신경제세포 교주마다 달라요. 이런 애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게 돼요.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은 개구리긴 하지만은 사람으로 치면은 나중에 이제 뭐 말초신경이라든지 치아, 머리뼈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격, 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비염 자, 하지만 이 전두골 일부 얼굴 뼈 쪽 있죠. 상악, 하악, 턱 이런 데는 외배업에서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리 두개골 있죠. 그냥 흔히 말하는 머리뼈. 자, 이쪽은 중비염 유래예요. 그래서 머리뼈 쪽은 섞여 있습니다. 각각의 뼈들이 유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체절 봅시다. 자, 체절은 이 척삭의 측면에 아니면은 저기 신경각 양옆에 축엽 중비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얘들이 이제 체절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체절은 앞에서 초파리에서 잠시 배웠죠. 그래가지고 그 체절을 포유류 체절하고 초파리 체절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초파리 체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절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이 바디가 조각조각 나는 것 그런 것들을 체절이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유류에서 아니면 이런 양서류에서 체절이라 하면은 축엽 중배엽 유래의 이제 체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부위, 자, 요것만 제가 다시 그릴게요. 맨 처음에 가운데 이제 척삭이 요렇게 있고요. 그 척삭 옆에 체절이 존재를 합니다. 양쪽으로 체절이 존재를 하고, 자, 요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한쪽만 그릴게요. 그 옆에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장, 콩팥이나 아니면 생식소가 되는 중간 중배엽 덩어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끝으로 이제 다시 내장이나 체강 등을 형성하게 되는 측판 중배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이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걸 이렇게 그린 거고, 얘들이 중요한 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시험 자체는 얘들 이름하고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얘가 축엽 중배엽이고 체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가 중간 중배엽이고 가운데 있으니까 중간 중배엽, 나중에 신장이나 생식소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얘들은 이제 측판 중배엽이라 가지고 신장이나 혈관 같은 순환계를 구성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내장 쪽의 중배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 쪽의 진피, 그 다음에 이제 체강, 그 다음에 배외막 이런 거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쪽 내장, 그 다음에 순환계, 얘들 다 중배엽 유래라 했죠. 그 다음에 체강, 그 다음에 배 쪽의 진피층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체절,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체절로부터 척추와 같은 체절성 구조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이제 측면 중배엽이 체강을 둘러싸는 두 조직층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체절은 중배엽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자, 여기 적어놨죠? 척삭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류배 기관 형성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초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서류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개구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얘들은 난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 부위인, 노른자를 안 적고 난황이라 적을게요. 이런 부위를 가지고 있고, 자, 그 위에 이제 배아가 형성이 되는데 안쪽으로 내배엽, 그 다음에 중배엽, 외배엽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들이 어떠느냐, 얘들이 측면 주름이 이제 이렇게 접히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내배엽. 자, 그 다음에 중배엽은요, 이런 식으로 실겹을 하나 형성해요. 자,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내부에 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강, 얘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얘들은 지금 뭐냐면은 중배엽이 변한 체절이에요. 체절.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요즘에 이제 길쭉한 척삭이 있고요. 그 위로 신경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배엽이 둘러싸고 있겠죠.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배엽 여기를 묶어가지고 난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밖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여기를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배아에 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쪽 공간 여기가 원장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볼록 들어간 여기를 양쪽 다 있겠죠. 측면 주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적혀져 있는 거 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 원장 안쪽은 측면 주름이 접혀가지고 원통을 형성하며 난황으로부터 떨어질 때 형성이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측면 주름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원통 모양을 형성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통을 형성을 하고, 여기 난황으로부터 지금 내배엽이 이렇게 볼록 솟아나와 있죠. 솟아나와 있으면서 얘들이 이제 원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자, 그 다음 배는 난황을 향해 열려 있으며 배 중간쯤에서 난황 자루에 연결되어 있다 돼 있는데, 이 배는 지금 얘 전체들이 다 배죠. 이 배는 난황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주머니 모양으로 이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배의 이제 중간쯤에 난황 자루, 여기 난황 자루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척삭 신경광 체절은 개구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먼저 척삭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중배엽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기관들을 형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신경관이 척삭의 신호에 의해 가지고 먼저 신경관이 사실 먼저 만들어졌죠. 신경관이 만들어지고 신경 제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배엽들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 기관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측면에 배엽층 이쪽 여기는 배외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후기 봅시다. 대략 3일 정도 된 길이 2-3mm 정도 길이의 배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기관의 원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계란 노른자가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게 한 2에서 3m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주요 기관의 원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했죠. 원기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발생 과정 중에서 기관이나 조직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상태, 그런 거를 그냥 원기라 합니다. 자, 그다음 배외막들은 배에서 뻗어나온 혈관에 의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요 배외막까지, 여기 외막이 이제 배외막이죠. 혈관들이 뻗어나와가지고 영양분이 전체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형태 형성의 기전 봅시다. 형태 형성 과정 동안 세포 형태에 변화되어 있는데, 자, 세포 형태는 아까 앞에서 살짝 보고 왔죠. 외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얘들이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위쪽에는 이제 미세 섬유들, 틴 이런 애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미세 소관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액틴 미세 섬유가 이제 수축을 시작하는 거죠. 안쪽으로 수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모양이, 세포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쪼그라드는 겁니다. 위쪽이 쪼그라들고 아래쪽은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여러 개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들이 나중에 이제 신경관을 형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미세 소관은 이제 아래쪽에서 얘들을 밀어내면서 쭉쭉 세포를 신장시켜줘요. 즉 늘려주고 위에 액틴 미세 섬유가 쪼아가지고 수축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경판이 형성되고요. 자, 여기서 또 세포들이 또 떨어져 나온다 했죠. 얘들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합쳐지고요. 그 옆에 있던 세포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 세포들이 이제 뚝뚝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까 신경 제세포 혹은 신경 능세포 이런 애들을 형성한다 했죠. 다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아메바 운동으로 배아 내부를 골격 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수렴 확장 봅시다. 수렴 확장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이렇게 두 개의 판을 형성을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이제 모양을 스물스물 바꿔요. 바꿔가면서, 자, 요 판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판 모양은 그대로인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얘들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잘 보면은, 자, 요 세포는 요렇게 끼어든 모양이고요. 요렇게 끼어들었고, 요 세포는 요렇게 끼어든 모양이죠. 자, 이게 길게 있는 겁니다. 이 세포 개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길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요 안쪽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도 요쪽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끼어든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요거를 수렴 확장이라 그래요. 요런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우리 아까 성게 봤죠? 성게에서 원장이 형성될 때 있죠. 자, 요렇게 동그랗게 있던 애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쏙 말려가지고 들어가던 과정. 자, 여기서 이제 요런 수렴 확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조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조가 형성됐던 과정 있죠. 배아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갔습니다. 자, 요럴 때도 수렴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아니면은 성게랑 비슷하게 이제 양서류에서 낭배기 때 우리 원구가 형성되는 과정도 요거랑 비슷했죠. 앞쪽에 있는 애들을 병세포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원구 상승부가 있었고, 이쪽에 원구가 이제 병세포가 함입되면서 만들어지는 회절 때도 이런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성게 원장 형성 과정, 아니면은 뭐 조류의 원조 형성 과정, 아니면은 뭐 양서류 개구리의 회절 현상, 이럴 때 수렴 확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포의 기질과 세포 부착 분자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포의 기질이라 하면은 ECM을 말하는 거고, 세포 부착 분자는 아까 앞에서 했죠. Cell Adhesion Molecular CAM, 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태 형성 과정에서 이 세포막 투과 단백질이 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세포 이동에 관여하거나 아니면은 ECM 여기에 의해 가지고 세포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피브로넥틴 같은 경우에는 이 ECM에서 우리 배웠죠. ECM에서 결합 부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RGD 서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 신경 제세포가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 있던 신경 제세포가 이동을 할 때 이제 인테그린으로 결합 부위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로넥틴이 리간드, 그다음에 인테그린이 세포막 수용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포 부착 분자 봅시다. 자, 얘들은 세포에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직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그런 걸 형성할 때 얘들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예를 살펴볼게요. 캐드헤린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일단 칼슘이 필요해가지고 캐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요. 보통 포유류의 이제 팔세포기에서 세포들이 막 밀착할 때 필요합니다. 자, 왜 팔세포기냐면은 자, 세포가 아까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지죠. 그랬을 때 지금 2의 3승으로 8, 8개가 됐는데 자, 이때부터 이 세포들의 전 형성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전에까지만 해도 한 4개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때만 해도 세포 하나를 뚝 떼어내면요, 얘들은 서로 각각 다른 개체들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부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거의 뭐 16세포기 한 번 더 분열하면 16세포기겠죠. 그때부터는 영양막이나 이제 내세포 덩어리, 내세포 괴 이런 거를 만들도록 운명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캐드린을 발현해가지고 얘들이 세포들 간에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정세포사,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에이포토시스를 의미해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 발생할 때 뭐 포유류의 발가락 사이에 이제 원래 이렇게 물갈퀴가 있는데 얘들이 없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에이포토시스로 없어지고요.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개구리 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에이포토시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포의 발생학적 운명 결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뭐 용어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나 어떤 집단이 특정 운명으로 확정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결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결과 이제 구조나 기능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화라고 됩니다. 분화는 나중에 면역학에서 몇 번 더 나올 용어입니다. 그래서 폐 발생의 일반적인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래 체세포는요, 면역세포를 제외를 하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서 배울 건데 뭐 B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 자체를 에디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체세포는 이제 동일한 유전자를 원래 가지고 있죠.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얘들이 분열을 하면 할수록 서로 운명이 바뀌게 되죠. 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눈이 되고 얘는 나중에 뭐 간이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뭐 일단 우리 앞에서 잠깐 배운 거 생각해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키면 될 겁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을 조절해가지고 얘는 눈으로 얘는 이쪽에 조절해서 간으로 이렇게 발현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전사인자도 또 발현이 되려면은 결국은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최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포질 결정인자의 불균등한 분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에 이렇게 난자가 있을 때 얘들이 이제 쪼개질 때요, 나날이 일어날 때 이 안쪽에 세포질 결정인자라고 하는 애들이 불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많이, 이쪽에는 작게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날을 하는 동안 얘들의 농도가 서로 다르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포질 결정인자가 뭐냐? 자, 유도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 뭐 성게나 포유류 같은 어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메신저 RNA나 단백질 등 이런 게 애초에 난자 자체에 비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피층 회전이라는 걸 겪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을 제가 빼먹고 왔는데 정자가 이렇게 침입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이 원래 식물극, 위쪽이 동물극이라 했죠. 그래서 항상 동물극 쪽으로 정자가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요 바깥이 이렇게 동물극 바깥이 실제로 약간의 색소층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검게 보이는데 이게 정자가 침입하면요, 이렇게 침입하면 얘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껍데기층이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축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약간 더 새까맣게 내려오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약간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검게 아니라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이제 회색 신월환 이렇게 불러요. 회색 신월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30도 정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색소가 살짝 남아 있어서 여기가 회색으로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래 분비 소낭에 이제 요 속에 여러 가지 메신저 RNA들이 들어있는데 얘들이 회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쫙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위에 있던 또 다른 단백질들을, 이런 단백질들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퍼져 있는데 여기서 이동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메신저 RNA가 들어있거든요. 얘들이 번역돼가지고 얘들을 억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농도 구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비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포의 운명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의 운명 같은 경우에는 예정 지도라는 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날을 거쳐가지고 분열을 막 해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의 세포만 이렇게 검게 주사기 가지고 염색약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보니까 자, 여기 간 여기만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뭐 여기를 염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배 쪽에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발생 과정들을 어디가 발생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염색을 통해 가지고 운명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운명 예정 지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생식 세포의 운명을 보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자, 누구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은 예쁜 꼬마 선충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얘들은 막 갓 태어났을 때는요. 자, 세포 중에서 딱 4개의 세포만 피과립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안쪽에 이제 RNA하고 단백질 복합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피과립이라는 거를 얘들이 막 갓 알에서 태어난 유충은 얘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연구를 하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한 1mm밖에 안 돼요. 1mm밖에 안 되고 세포 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한 1000개 정도 가지거든요. 정확히는 959개, 959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는데도 세포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걸려. 한 3일이면은 성체까지 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학 연구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요거는 자웅동체 성체가 959개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1031개를 가집니다. 개수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대충 한 1000개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좀 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수가 작다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요 피과립 얘들에 대한 항체 가지고, 항체는 나중에 면역학에서 배울 겁니다. 뭐 몇 번 얘기는 했죠. 특정 단백질에 붙는 애들이라고. 하고 이제 얘들을 관찰해 보니까 요쪽에서 단 4개의 세포에서만 얘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유충이고요. 막 알에서 깨어난 애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생식 세포에서도 이게 관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관찰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수정이 돼가지고 알이 있을 때 얘들은 여기에서 이제 피과립에 대해서 항체를 넣어가지고 뭐 형광 같은 걸로 조사를 하니까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는데 얘들이 첫 번째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얘들이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더라. 그리고 얘들이 한 번 더 분열을 해가지고 4세포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쪽에만 얘들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피과립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분포를 하면서 세포질 분열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이 피과립이 결국은 생식세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뭐 이런 식으로 세포에다가 염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과립이 있으니까 항체 등을 이용해가지고 경광으로 이런 식으로 운명을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의 형성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우축, 좌우축, 그 다음에 등배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앞뒤, 즉 전후가 먼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즉 배, 복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참고로 등은 한자로 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배는 한자로 복이라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배가 음이 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게 등으로 쓴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등배로 한글로 쓴 건지 아니면은 배복, 즉 한자로 쓴 건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어쨌든 캠벨 기준으로는 요 한자 배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결정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후 먼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복 두 번째로 결정이 되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좌우가 결정이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갑시다. 기본적 체축 형성 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태 형성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비양막류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 형성 시기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혹은 수정 시기에 이미 구축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정자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 정자 침입 지점으로 이제 피층 회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침입한 반대쪽 이쪽이 이제 등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곤충 알이 있으면은 모체가 준 메신저 RNA 양, 즉 전사인자들 이런 것들이 농도가 기울기가 이미 얘들이 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축이 결정이 되게 돼요. 자, 하지만 양막류 같은 경우에는 발생 후기까지도 몸축이 완전히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조류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중력 방향으로 전우축이 형성될
결정되기도 하고요. 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발생이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성 선모가 왼쪽 방향으로 이 계속해서 액체 흐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 비대칭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좌우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카르타게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타게너 신드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모든 선모가 운동성을 잃어버린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부비강이라든지 기관지 이런 데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또 선모가 없으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가 운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를 이제 잘 관찰해 보니까 특이하게 환자의 절반 정도가 내장 역위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흉부의 이 복부 기관들이 그냥 반대로 서로 반대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원래 이렇게 가운데 있고 위가 이런 모양으로 있고 간이 이쪽에 있다 치면은 이게 바로 뒤집혀가지고 좌우가 비대칭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배아에서 원래 왼쪽으로 액체가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을 이제 만들지 못하니까 무작위적으로 비대칭성이 나타나가지고 50%는 정상, 50%는 거꾸로 이렇게 내장 역위증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관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운동성 선모에 대한 얘기고요. 비운동성 선모도 있습니다. 이름을 주선모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은 거의 모든 세포 표면에 최소 하나씩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선모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표면에서 소니 해치혹이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얘들은 손가락의 이 엄지 그리고 새끼손가락 방향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있으면은 엄지손가락이 있고, 자, 얘들도 구분을 해야겠죠. 이럴 때 이제 SHH 소니 해치혹이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얘들의 구분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어쨌든 얘들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주선모가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세포 운명 가능성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접합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토티포턴트 즉 전능성을 가집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포로 다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나날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나날은 대칭적으로 그냥 쫙 갈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비대칭적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 세포로 나눌 때 각각 운명이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칭적 나날을 하게 됐다. 대칭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크기나 성분이나 세포질의 뭐 결정인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아가지고 발생 가능성도 거의 같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비대칭적으로 나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메신저 RNA 양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던 단백질 양도 서로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형성 인자들도 분포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축 정보 이런 것들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형성할 때 조직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회색 신호란에 영양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자, 올챙이 이렇게 양서류에서 회색 신호란이 발견이 되죠. 얘들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회색, 이 부분이 검은색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가지고 얘들을 실로 이제 묶는 거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제 묶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을 이쪽에서 봅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 부분이 회색, 위에 부분이 검은색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또 실 가지고 이렇게 묶어봅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뚝 잘라요. 뚝 자릅니다. 결론적으로 뚝 자릅니다. 자, 그랬더니 요 부분 나눌 거고요. 자, 여기는 요 부분 나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얘들은요 지금 딱 봐도 대칭으로 반반 나눴죠.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운 정상 개체, 정상의 올챙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니까 이쪽만 정상 개체가 나오고요. 이쪽은 정상 개체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서 뭔가 회색 신호란이 있어야 정상 개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자,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회색 신호란이 이 미래의 등을 구성하는 표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 자체는 그냥 색소예요. 색소지만 이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전 물질들이 있는 기준이 됐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소낭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이쪽에서 다른 물질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심화나 전공 심화 들어가가지고 좀 배우고요. 이름도 있거든요. 그때 배우고, 지금은 하여튼 그냥 딱 캠벨이 나오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회색 신호란은 등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유도 신호에 의한 세포 운명의 결정과 패턴 형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이제 날개가 나오죠. 날개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지싹이라거든요. 처음에 배아가 있으면 여기서 앞다리가 쏙 나옵니다. 요 부위를 사지의 싹 이렇게 일단 부르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배엽하고요. 바깥쪽은 외배엽일 거고 그 안쪽으로는 중배엽이겠죠. 그래서 뼈 같은 걸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에서 이제 근원축하고요. 이게 어딜 말하는 거냐면은 어깨 쪽에서 해가지고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근원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전후축. 그래서 아까 SHH 말했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여기 날개긴 하지만은 손가락이라 치면은 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구분하는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 복, 축. 요게 등, 요게 배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손등과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단 기준이 있고요. 얘들이 어떻게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AER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단 외배엽 융기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지싹 끝에요. 두꺼운 외배엽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지싹 끝에 두꺼운 외배엽의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거를 했더니 어떻게 사지가 뻗어나오지 않더라. 이런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AER 세포, 두꺼운 외배엽 세포들은 자,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 즉 FGF 단백질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사지가 뻗는 거를 촉진합니다. 얘들은 참고로 RTK 수용체 작용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발생학 교재 나옵니다. 캠벨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쪽에 작용을 하고, 요거를 어떻게 또 실험을 해보냐면은, 자, 여기 AER 두꺼운 외배엽 지역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FGF를 코팅한 구슬을 여기에 박아놔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사지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더라. 아, 그러면은 100% 요 FGF가 이 사지의 싹을 뻗어나오는 거를 촉진을 한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GPA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극성화 활성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중배엽 조직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 사지가 이제 쭉 길게 이제 뻗어 나왔을 때 요렇게 즉 전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을 팔을 한번 쭉 뻗어 보세요. 팔을 쭉 뻗어 보면은 몸에서 몸이 있을 때 팔을 쭉 이렇게 뻗어 보면은 손등을 등 뒤로 등 쪽으로 해가지고 뻗게 되면은 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손가락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새끼 손가락, 요게 엄지 손가락이죠. 편하게 쭉 뻗어 보세요. 손등을 뒤로 해가지고 등 쪽으로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 GPA는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어가지고 얘랑 가까운 쪽은 새끼 손가락, 즉 뒤쪽을 결정짓게 되고요. 얘랑 멀게 되면은 엄지 손가락, 즉 앞쪽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존이거든요. 지역을 말해요. 활성대죠. 그래서 이 GPA에 있는 세포가 이제 분비하는 물질 중에 SHH,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SHH, 소니 해치혹이라고 하는 전사인자를 여기서 분비를 하게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얘 이름이 소닉 해치혹이죠. 자, 해치혹 자체가 고순도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치혹이라는 유전자는 초파리에서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치혹이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초파리 뼈에서 표피가 그냥 예쁘게 작은 돌기 형태로 나와 있는데 덴티클이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치혹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 패턴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되게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막 덮인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해치혹이라 지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척추 동물에서도 이 해치혹 유전자를 여러 개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또 다르게 다 지은 겁니다. 아까처럼 고순도치 그 소닉이라는 게임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붙여가지고 소닉 해치혹 이렇게 붙인 애도 있고요. 또 뭐 얘 말고 사실 인디안 해치혹, 그 다음에 디저트 해치혹, 그래가지고 IHH, 그 다음에 디저트니까 DHH 이런 놈들도 있습니다. 뭐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유래 그냥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어쨌든 얘들이 요 뒤쪽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를 보면은 이렇게 SHH가 뒤쪽에 더 많고 앞쪽에 더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SHH는 전사인자, GPA는 그냥 좀 어떤 구역 이런 의미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조류의 날개, 사람으로 치면은 팔, 손 요쪽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앞다리랑 뒷다리도 구분을 해야겠죠. 사람으로 치면 손과 발도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혹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참고로 앞다리는 TBX5, 뒷다리는 TBX4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 체절에서 사실 앞뒤 요거를 이제 구분하게 하는 호메오박스죠. 호메오박스 혹스 전사인자 유전자군이 되겠고, 얘들이 이제 T박스 계열의 전사인자 유전자를 상위에서 발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조절을 해가지고 T박스 유전자 중에서 T박스5가 앞다리, 그리고 T박스4가 뒷다리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름 몇 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심화가면은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 빼먹고 왔죠. 손등, 손바닥.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등, 배, 외배엽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 쪽에는 윈트 신호라는 게 있고요. 윈트 7 신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 쪽에는 EN1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의해 가지고 손등과 손바닥이 결정이 되게 돼요. 등이니까 배, 배니까 복,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한글 한자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슈페만 골드, 그 다음에 슈페만 맨골드, 얘들의 형성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잠깐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슈페만 형성체는 이렇게 들어갈 때 저기 원구 상승부라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혹은 원구 배순부. 자, 요 부위가 주
모두 배아의 이제 등이 되는 부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얘들이 작용하는 거냐? 배아 등 쪽에서 BMP4라고 하는 TGF 베타 얘들에 속하는 이제 한 종류가 BMP4가 있는데 슈퍼 패밀리군이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 중에서 이제 BMP4를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얘들이 뭐 하는 거냐면 얘들이 있어야 B죠. 그래갖고 배로 외우시면 돼요. 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글 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똥배 할 때 배. 자, 얘들을 형성하는데 자 얘들을 등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사실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물질 이름이 뭐냐면은 그냥 이름만 몇 개 그냥 보고 갑시다. 노긴, 그 다음에 코르딘, 그 다음에 폴리스타틴 이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BMP4를 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있어야 배가 되는데 배가 되지 않으니까 등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슈페만 망골드 혹은 슈페만 맹골드 형성체를 할 때 자 이렇게 다른 난자에다가 요 부위를 이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쪽에 만약에 이식을 하고 요쪽이 원래 원구 상승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하나가 더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원래 요쪽에서 BMP4가 원래 있어가지고 배가 돼야 되고요. 자 요쪽도 다시 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BMP4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형성되지 않고 등이 형성되고요. 자 등이 형성되면은 아까 신경관하고 척삭들이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쪽에서도 신경관 척삭이, 요쪽에서도 나중에 신경관과 척삭이 형성이 되면서 두 마리의 올챙이가 붙어 있는 모양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올챙이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이 이시부위, 여기가 원래 나온 개체의 등 부위 이렇게 되는 거죠. BMP4는 가운데 많으니까 이쪽이 배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발생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면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그 임용 발생학 보면은 제가 제목별로 어떤 생물들인지 따로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설명을 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고 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